폐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이미 암이 다른 곳까지 퍼진 사기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플 때도 말없이 참거든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폐암을 발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단 5에서 15%입니다. 100명 중 고작 5명에서 15명만 초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나머지 85에서 95%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 가보세요. 검사가 빠르면 치료도 회복도 빠릅니다. 그럼 오늘도 과학으로 증명된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100세 파워 FM 한도연 박사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유난히 숨이 가쁘다면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폐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암이 조금씩 커지면서 기관지를 막기 시작하면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특히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 이상 숨찬 증상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호흡 변화는 서서히 오는 겁니다.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숨이 차진 않아요. 그런데 왜 숨이 차는 걸까요? 여기서 폐 구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폐는 기관지 끝에 폐포라는 작은 주머니들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어요. 이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죠.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폐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으로 퍼지죠. 반대로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폐포로 나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가고요. 그런데 이 폐포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가래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산소가 몸속으로 덜 들어가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폐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섬유화라고 하는데 한번 섬유화된 폐포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담배 연기가 폐포를 계속 자극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줄여서 COPD가 생길 수 있거든요. COPD는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흡곤란은 심장 문제로도 생길 수 있어요. 폐와 심장은 서로 붙어 있고 혈액순환을 함께 담당하니까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폐로 가서 산소를 받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온몸으로 퍼집니다. 폐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해요. 심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오랜 시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도 망가집니다. 반대로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폐가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숨이 차면 폐뿐 아니라 심장도 함께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누워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숨쉬기가 더 편하신가요? 이것도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두 번째 신호는 기침입니다. 폐암 환자의 약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기침 증상을 겪습니다. 기침은 폐가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기 걸렸나 보다, 목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2개월, 그러니까 8주 이상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특히 마른 기침, 가래 없이 콜록콜록 나오는 기침이 계속된다면 더 의심해 봐야 해요. 그런데 왜 기침이 나오는 걸까요?
기관지나 폐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그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기침을 시킵니다. 암세포가 기관지를 자극하거나 폐포에 염증이 생기면 몸이 이거 위험해. 빨리 배출해야 해. 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기침이 오래가면 기관지가 계속 손상된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기관지가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이게 계속되면 결국 COP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래는 어떨까요? 가래 색깔도 중요합니다. 투명하거나 하얀 가래는 대부분 괜찮아요. 하지만 가래가 노랗거나 녹색이면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크죠. 가래는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기관지, 점막에서 점액을 만들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거든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가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뱉어내야 하는 거죠. 만약 1년 중 3개월 이상 가래가 계속 나온다면 이건 만성기관지염이나 COPD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침을 가볍게 여기시다가 뒤늦게 후회하시거든요. 실제로 한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올해 69세 남자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기침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겨울 지나고 봄이 되어도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약국에서 기침약도 사 먹고 목캔디도 달고 살았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누라가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이까짓 기침으로 병원까지 가나 싶어서 계속 미뤘죠. 그러다 올해 3월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제서야 병원을 갔는데 폐암 3기 판정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만 오셨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제 얘기 듣고 계신 분들, 제발 기침 오래가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사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세요. 기침이 2개월 이상 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어렵지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슴 엑스레이 한 장이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CT 검사도 있고요. 세 번째 신호는 좀 특이합니다. 바로 손톱 모양이에요. 손톱이 폐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텐데 이게 진짜 중요한 신호거든요. 혹시 여러분 손톱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 것 같으세요? 손가락 끝이 북채처럼 굵어지고 손톱이 위로 볼록하게 솟아올랐다면 이걸 곤봉지 손톱, 의학 용어로는 클러핑 핑거라고 합니다. 이건 산소 부족 신호예요. 왜 산소가 부족하면 손톱이 부풀까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손발 같은 말초 부위는 산소가 제일 나중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손끝이 만성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손끝에 혈관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산소를 더 공급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손가락 끝 조직이 부풀어 오르고 손톱도 둥글게 휘는 겁니다. 이 증상은 폐암,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에서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손의 검지손가락을 손톱끼리 맞대 보세요. 손톱 사이에 마름모 모양 틈이 보이면 정상입니다. 이걸 샴로스 윈도우 테스트라고 하죠. 근데 손톱을 붙였는데 틈이 전혀 안 보이고 꽉 차 있다면 이건 비정상 신호예요.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물론 손톱 모양만으로 폐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숨참이나 기침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받아 보셔야 해요. 네 번째 신호는 객혈, 그러니까 피 섞인 가래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예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건 기관지나 폐 어딘가에서 출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관지 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기침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찢어져서 약간의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1년에 3개월 이상, 그러니까 겨울 내내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흡연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왜 피가 섞여 나올까요? 암세포가 자라면서 기관지 혈관을 침범하거나 염증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서 터지는 겁니다. 또 기침을 계속하면 기관지 점막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객혈의 양도 중요합니다. 소량이어도 반복된다면 검사 받아 보셔야 하고, 만약 한 번에 많은 양의 피가 나온다면 즉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래에 피가 섞였을 때 색깔도 봐야 합니다. 선홍색 피는 신선한 출혈이고 검붉은 색은 오래된 피예요. 거품이 섞여 있으면 폐에서 나온 거고, 거품 없이 진득하면 위나 식도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래에 피가 보인다면 양이 적든 많든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해요. 5번째, 마지막 신호는 가슴 통증과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폐암 환자의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가슴 통증을 경험합니다. 초기에는 가슴이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숨 쉴 때 콕콕 쑤시는 것 같다고 하시죠. 근데 암이 진행되면서 흉막까지 퍼지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답답하고 무겁고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슴이 아프면 심장 아니야? 하실 텐데 맞아요. 심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도 가슴 안에 있잖아요. 폐에 문제가 생겨도 가슴 통증이 올 수 있어요. 특히 폐를 둘러싼 얇은 막인 흉막에 암이 퍼지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흉막에는 통증 신경이 많거든요. 또 암이 갈비뼈나 흉벽으로 퍼지면 뼈가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가슴 통증이 있으면 심장과 폐 모두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로감.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 당연히 피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폐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극심해집니다. 왜냐고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 몸은 산소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게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되는데 이 과정에 산소가 꼭 필요해요. 근데 폐 기능이 나빠지면 산소가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결국 늘 피곤한 겁니다. 게다가 몸이 산소 부족을 느끼면 근육도 빠져요. 산소가 부족하면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근육을 줄이거든요. 근육량이 줄면 더 쉽게 피곤해지고요. 실제로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근육 손실이 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못하게 되고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죠. 만약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친다면 이것도 폐 기능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폐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5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호흡곤란. 6주 이상 숨이 차다면 검사 받아보세요. 폐포 손상으로 산소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기침. 2개월 이상 멈추지 않는다면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기관지 염증이 반복되면 COPD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곤봉지 손톱. 손톱이 둥글게 부풀었다면 산소 부족 신호입니다. 손톱 사이 틈이 안 보이면 검사 받아보세요. 넷째, 객혈. 가래에 피가 섞인다면 즉시 병원 가세요. 기관지나 폐에서 출혈이 생긴 겁니다. 다섯째, 가슴 통증과 피로감. 폐와 심장 모두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온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제발 미루지 마세요.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폐포가 섬유화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빠르고 완치율도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도 힘들고 삶의 질도 떨어지죠. 검사하기 무섭다?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병원 가는 걸 미루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안다면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검사가 빠르면 치료도 회복도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폐가 아플 땐 기침으로, 숨참으로, 가래로, 통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꼭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증상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폐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건강검진 때 흉부 엑스레이 꼭 찍으시고 필요하다면 저설량 CT 검사도 고려해보세요. 저설량 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이 적으면서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흡연자분들한테 권장되는 검사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가족들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을 지식이 아닌 습관으로 바꿔드리는 100세 파워 FM 한도연 박사였습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